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물론 테마 강의를 하려고는 했는데, 이제 먼저 댓글에 요청이 있으셔서 그 댓글에 달린 요청에 따라서 조금 더 테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연 이유가요. 여러분들 요청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또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도 금방 잘 하시더라고요. 정리가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하고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길게는 안 할게요. 그냥 간략하게. 아니, 왜 길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 집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것만 주로 해가지고 그래도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자 그다음에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문제를 풀 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조법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국적, 대한민국 국가죠. 대한민국 국가인데요.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다 아실 거예요. 주권, 국민, 영토. 그 중에 국민에 관한 요건으로서 국적을 얘기합니다. 국적. 요걸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완전히 분해를 완전히 그냥 촘촘히 하기보다는 아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시험 보는데 이 정도 아시면 당연히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 볼게요. 자, 국조법은 27조로 돼 있어요. 다 해서 조문수가. 이거 아마 국정법 찾아와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알 텐데 조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다 해봐야 물론 조문수는 14조, 15조 이렇게 되는데 몇 조 안 되잖아요. 14조에 2, 10조에 1, 10조에 2, 10조에 4까지 있어서 막 늘어서 그렇지 조문이 많지는 않아요. 국정법도 그렇게 조문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국적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입법부가 제정한 법이죠. 자, 국적법이 역사가 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좀 역사가 있는 게 78년도부터 쭉 시작해서 98년에 국적법이 크게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78년, 그 다음에 98년. 왜냐면 78년부터 국적법이 생겨서 여기서부터 쭉 해갖고 이때까지, 98년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북의 혈통주의였어요. 요걸 근거로 해서 국적법을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98년도부터 이제 알아서 개정을 했어요. 위헌 개정이 아니라요. 위헌으로 개정된 바가 없고요. 그냥 알아서 개정을 했어요. 국회에서 입법 개정을 해서 98년도부터 이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이렇게 바꿨어요.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이렇게 갖고 입법을 했는데 혈통으로 입법을 했는데 이 98년도 입법에 부칙을 둔 거죠. 부칙. 이 부칙을 두면서 과거 요거 몇 년이요? 78년부터 98년이니까 20년이죠. 자, 요 20년 동안 있었던 북의 혈통주의 하에서 어머니의 국적을 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걸 했어요. 부칙을 둔 거예요.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 패자부활절처럼 기회를 준 거야. 근데 이 부칙이 뭐라고 되냐면 과거 몇 년간 10년 내 이렇게만 단 거예요. 부칙은 10년 됐는데 모두 20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갭이 생긴 거야. 아니 20년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10년만 딱 해갖고 요만큼만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모계 혈통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이게 사건이 됐었어요. 이 부칙이 문제됐던 거예요. 부칙이. 그래서 이 부칙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헌재가 요걸 판단한 거죠. 아니 이렇게 바뀌어서 위헌 개정이 아니라 요 부칙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부칙 이거 좀 이상하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냐. 그래서 헌재가 이 부칙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서 결국 그러면 이 20년 동안 있었던 북의 혈통주의가 잘 된 거냐 이걸 판단한 거야. 20년간에 북애가 이거 뭐야 이게 문제됐던 거야.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면 그러면 10년의 혜택을 줄 게 아니라 20년 다 돌렸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합헌이라면 은혜적인 거니까 수혜적인 거니까 10년을 줘도 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실익이 있구나. 그래서 판단을 해봤는데 이거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거야. 어떻게 헌법 36조의 가정과 혼인에 따라서 헌법의 36조의 가정과 혼인을 이뤘다는 양성평등해야 되는데 왜 가정과 혼인에 양성평등에 반하잖아요. 11조도 거론할 수 있고 36조가 따로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근거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줬어야 돼요? 부칙을 과거 10년이 할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죠. 붙여서 과거 20년을 다 돌려줬어야죠. 그래서 20년을 다 돌려주면서 기회를 주면서 요거를 언제까지 신고를 받았냐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이렇게 둔 거예요. 신고기간은 요거는 성년 이후에는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년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신고기간은 요거는 합헌이었던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이걸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뭘 문제 풀죠. 그냥 풀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요 판례에서 그랬던 거예요. 요 판례에서 요 부칙을 판단하면서 요 판례에서 요 헌재 판례에서 국적이란 그러면 국민의 요소로서 국적이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판례에서 국가의 생성과 소멸과 함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지적으로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죠. 외국인 입장에서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아니.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소멸을 함께하는 거지. 나의 의지적으로 따는 거, 뭐 권리다, 자연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권 아니에요. 국가의 생성 그러면 국적이 생기는 거고, 국가의 소멸 그러면 국적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생성과 소멸과 함께하는 거니까 주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주어진다. 주어진다. 그 주어진 걸 어떻게 한다? 국적법에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그러니까 국가가 생성된 이후에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냥 속인주의 그렇게 가는 거야. 속인주의 그렇게 가고,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보이게 다시 바꿀게요. 속인주의로 가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속인주의에서 아버지 어머니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그럼 가는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속지주의를 가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은 원인 관계를 잘 모를 때 일단은 그 나라에서 출생한 걸로 봐요. 그걸 뭐라 한다? 사람들이 기하라고 하는데, 배고픈 한자도 기하지만 부모를 알 수 없을 때, 출생 사유를 알 수 없을 때 그것도 기하라고 그래요. 그럼 기하인데 대한민국에서 발견됐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하는, 발견 기하는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뭐로 본다? 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근데 출생한 걸로 추정하는데 부모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란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요게 논리 순서예요. 이렇게 나왔다. 여기 이제 국적법 2조에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1인 1국적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랬더니 뭐 좋은 나라 국적하고 우리나라 국적하고 비교했더니 다 나가버리니까 국민의 숫자가 안 그래도 출생률이 적어지는데, 이게 국적 이탈자가 더 많아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국적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중국적 보유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서약서라는 제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만 처한다라는 조문도 생긴 거예요. 다만 이 서약을 위반하면 6개월 내 우리나라 국적을 할지 외국 국적을 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이중국적의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만 처벌을 받는 거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셨으면 범죄자라면 물론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추방을 당하는 거죠. 자, 이런 서약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국적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사주의예요. 의사주의. 그래서 의사주의이기 때문에 뭐 남편이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와이프도 따라간다, 배우자도 따라간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여자분이 국적을 취득하면 남편도 따라간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본인의 의사에 중시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또 자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가면 자녀분도 따라서 국적한다,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신청주의. 자, 자녀분은 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어요. 자녀는 아니죠. 미안해요. 자녀분은 부모분이 국적의 요건을 갖추시면 취득의 요건을 갖추시고 구비하시고 신청을 하면 신청 시 요 자녀분은 함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의지를 알아야 되니까 함께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신청을 했어. 그래갖고 부모가 요건 구비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법무부장이죠. 법무부장이 요분이 권한자니까 재량이에요. 법무부장은 권한 재량. 그래갖고 국적을 허가하면, 이 말은 허가지만 이건 또 특허예요. 특허 희소원자원의 재분배. 특허이기 때문에 재량이에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그냥 신청을 했으니까 그냥 따라간다. 그래서 뭐라 한다? 의사주의에 따라 자녀는 수반 취득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적이라는 거는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주어지는 거면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속지주의하고 1인 1국적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다. 또 부모 양계 혈통제. 모두 4가지는 아셔야 돼요. 1, 2, 3, 4.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국적법을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고 그건 보면 그냥 국적법 힘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이제 칠판을 좀 바꿔볼게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뭐 칠판 막 넓게 잡고 카메라 왔다 갔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국적법을 이제 낱낱이 쳐다볼게요. 국적법은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4가지 원칙을 바꾸고, 그러니까 좀 전에 4가지 원칙을 바꾸고, 국적법은요 일단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주어집니다. 그럼 주어졌으니까 이제 누구나 국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해서,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출생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 칠게요. 갑이. 근데 이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분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뭐가 된다? 국적 변경이 생기겠죠. 변경.
반대로. 자, 외국인, 의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변경이 생겼죠. 이렇게. 그럴 때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잖아요. 대한민국 법이니까, 법률이니까 대한민국의 권한만 행사를 해야죠. 우리나라가 미국 국적을 어떻게 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해 오니까 이 법률에는 야, 대한민국 국적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법률에는 또 마찬가지야. 대한민국 국적을 줄래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우리나라 국적 얘기만 하셔야 돼. 외국 쪽에서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국적 어떻게 할래? 왜? 1인 1국적주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서약서를 쓰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대?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할래? 이건 안 돼. 우리나라 행정권한이지 외국 국적 행정권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 이거 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중국적 보유를 할까 말까는 이분들은 모두 다 주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중국적의 기회는 어느 때만 주냐면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 1+3, 2+2, 특별한 공로, 특별. 그다음에 지식 이런 사람만. 요런 외국인에 한해서만. 그럼 여기는 뭐냐고요? 배우자예요, 배우자인데 혼인을 하고 1년. 근데 같이 산 건 3년. 혼인을 하고 2년, 같이 산 건 2년. 이러면요. 그 배우자는 이중국적의 기회를 줘요. 그냥 이런 것들만.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요. 누구나 첫 번째 기회는 다 줘요. 누구나 다 줘요. 유일하게 하나가 딱 예외 있어. 이분들은 뭐 예외라기보다는 예외는 아니에요. 뭐냐면 그 원정 출산 아시죠? 외국에 거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가서 아이를 출생했을 때 그 나라 국적도 받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국민,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 국적도 생기잖아요. 이럴 때 그 남자아이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오셔야만 우리나라 국적을 벗어날 수 있어.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팁을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이미 국가의 생존과 함께 더불어 주어진 국적인데 그걸 변경할 때 뭘 쓴다고? 국적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법이 왜 있는지부터 알아야지.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변경할 때. 국적법에서 국적을 새롭게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군요. 근데 바꾸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적법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외국인이 의리 여기서 외국인 국적을 가진 의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이렇게 바꾸는 방법. 요게 이제 모두 5가지가 들었다. 첫 번째 인지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이 있고요. 두 번째 귀화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수반 취득.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녀분 얘기하는 거야. 자녀분. 네 번째 재취득이란 말이 있고, 5번째 국적 회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적 회복. 요게 제가 국적 회복으로 인한 취득, 재취득이라고 하기는 좋은데 그냥 취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냥 요 정도 볼게요. 자, 국적 회복을 위한 재취득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때 5가지 1, 2, 3, 4, 5 그러면서 인지라는 방법이 있고 귀화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반 취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거 재취득 회복으로 인한 취득 회복으로 인한 이렇게 쓸게요. 이 모두 5가지 방법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인지는 그렇게 나올 게 없어요. 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이분이 뭐 하는 거야? 그거 봤더니 인지가 뭐냐면 아버지를 뒤늦게 찾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아버지. 옛날에 코피노다 보다 말이 많았잖아. 그 아이가 양육비를 못 받으니까 외국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갖고 그 아이가 우리나라 오거나 여기는 주소 우리나라 안 와도 돼. 외국에서 해도 돼. 주소도 필요 없어. 그냥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 요것만 갖추면 돼. 외국인이. 그 아버지 뒤늦게 찾는 거야. 그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왜 자식을 그렇게 버려. 그래서 이분은 요렇게만 하면 돼요. 요것도 뭐 신청해서 허가? 왜 블러드를 찾았는데? 이거 블러드잖아, 블러드. 블러드인데 무슨 허가를 해줘요. 그냥 뭐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얘는. 이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으로 끝이야. 법무장관의 신고로 끝. 자, 그 다음에 기한은요.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일반 기한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기한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기한 있어요. 여기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수반 취득은 아까 했죠? 자녀분은 함께 신청한다고 했어요. 함께 신청했을 때. 함께 신청 시 요게 가능하다는 거. 이건 했고요. 근데 재취득은요. 요렇게 해서 나와요. 귀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귀한 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회복은요. 이거 주어를 잘 보시면 돼. 주어가 뭐라고 되냐면 잘 보면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주어.
그러면 귀하는요, 한 번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순수한 외국인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돼. 그럼 여기는 자녀분, 외국인 자녀분. 그러면 여기는 재취득은 뭔데요? 이거 좀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은 뭔데요? 이분은 주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 주어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현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그럼 재취득은 주어가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현재는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어요. 예. 신기에게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벗어났고 다시 국적을 귀화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귀화는 오로지 한 번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돼. 이런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재취득은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재취득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야.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이 같이 있었어. 근데 요거를 언제, 그러면 요 국적을 같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할 의무가 있었어요. 1년 내 포기하셨어야 돼. 의무가 있었어. 근데 안 했던 거야. 그럼 외국 국적은 건들 수가 없잖아. 포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시켜버려요. 국적을 상실시켜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1년 내 이번에 뭘 했냐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시고 우리나라에 신고만 하시면 돼. 신고만. 그러면 보세요. 외국 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이 있다가 외국 국적 1년 내 포기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뭐만 남은 거야? 우리나라 국적 상실했으니까 외국 국적밖에 안 남았잖아. 외국 국적 하나 있는데 그걸 그 나라에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신 거야. 그럼 이 사람 국적이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한테 1년 내 신고만 하시면 우리나라 국적을 살려줘. 이건 허가사항도 아니야. 신고가 그래서 2번 나와. 인지연 신고, 이거. 재취득할 때 신고. 그럼 얘는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스티븐 유 아시죠? 스티븐 유. 이런 빌어먹을 스티븐 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외국인이 돼버렸잖아. 근데 뒤늦게 막 나이 들어서 막 이제 와서 하겠다 막 생쇼를 하잖아. 그럴 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돼. 누구한테? 법무부장한테, 법장한테 허가받아야 돼. 근데 법장이 다 재량인데 여기서 재량이 아니야. 뭐가? 예외가 있어. 재량이 아니야. 여기 이게 기소야, 기소. 재량 아니야. 여기에 병역 이탈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벗어난 놈들은 안 해줘. 놈들이라고 해야지. 그건 거의 뭐 진짜, 그건 대한민국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건 진짜, 이거 진짜 매국노야. 그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그래도 저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도 잘 내고 이런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진짜 그냥 피가 거꾸로 올라가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사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위해를 주거나 범죄, 알겠죠? 중대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티븐 유법이야. 진짜 이 스티븐 유법에 이 호가 생긴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스티븐 유법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병역 이탈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한 자는 이거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회복을 안 시켜줘요. 법무장관한테 해야 돼요. 법무장관한테 하면 미스날 거야. 뻔히 아니까 맨날 법무장관한테 안 가고 뭐 외교부 장관 찾고 뭐 법무부 안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장 찾고 별시용쇼를 다 해라. 아주 지랄을 해라. 하여튼간 나쁜 놈들은 여러분 발본색원 해주세요. 꼭 이런 건 쳐다보지도 말고요. 아주 질 나쁜 놈들이 아주 생각이 아주 그냥 진짜. 자, 스티븐 유. 이거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갖고 회복을 보셨고요. 근데 재취득도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더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얘기한 건 여기까지만. 수반취득도 신청하고 허가받으면서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부모 허가. 그럼 이 정도 하면 됐잖아. 그럼 귀화만 하면 되네. 그래서 귀화를 볼게요. 따로. 자, 이게 너무 땡겨가지고 죄송해요. 자, 이번엔 이제 볼게요. 귀화를 볼게요. 자, 귀화의 방법이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일반 귀화, 두 번째가 간이 귀화, 세 번째가 특별 귀화. 귀화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그냥 두 문자 따서 여기는 영성, 생품, 소해. 뭐 요즘에 이거 시험 문제도 안 나오더라고요. 요건이 그래요. 그럼 여기는요, 삼성, 생품, 소해. 여기는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지식을 가졌거나 또는 미성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입양. 미성년인 외국인을 입양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것들 나왔어요. 자,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귀하는 성년자일 때만 한다. 그래요. 여기 성년. 오케이, 성년. 좋아. 근데 여기는 미성년이 있네. 귀하는 성년자만이 아니라 미성년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거 섞기 쉽지. 그 다음에 여기는 영주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영주권이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요, 생품, 소해, 생계를, 품행을, 소양을 갖추고 해가 돼서는 안 된다.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판례에서 나온 거, 품행이 단정할 거, 이거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 뭐 너무나 많이 알죠. 품행, 단정할 것, 소양을 갖추고, 이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여기 이거밖에 판례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영성, 생품, 소해. 오성,
그럼 왜 얘는 3년으로 짧은데? 나머지 5년 거주, 영주권을 갖고 성년자로서 생계를 스스로 또는 의존해서 품행을, 소양을 해가 되지 말 것. 이는 3년 이상 또는 성년, 생계를 스스로 또는 의존해서 품행을, 소양을 해가 되지 않을 것. 똑같아. 똑같은데, 근데 여기 왜 3년인데? 간이기한은요, 이게 가족 관련성 때문에 그래요. 관련성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여기도 가족 관련 입양이 있잖아요. 그래요. 미성년 입양. 그러면 여기도 또 미성년 입양이 여기 없겠지.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해봐요. 내가 우리나라 국민일 때가 있고 외국인일 때가 있어요. 두 가지요. 자, 나를 기준으로 하세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세요. 저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외국인일 때, 우리나라 국민일 때. 내가 외국인일 때는 뭐야?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거. 얼마 전에 문제가 또 됐었지만 뭐 봉오동 전투 그러면 그분 딱 생각나잖아요. 그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었잖아. 근데 그분의 자녀분 뭐 사할린에서 진짜 어렵게 해갖고 저쪽 뭐 시베리아 동토까지 가갖고 거기서 어렵게 살다가 그분들은 지금 외국인이잖아. 러시아 사람이잖아. 하지만 부호 또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관계없어요. 옛날엔 직계만 됐었는데 바로 직계만 됐었는데 지금은 올라가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면 된다? 삼성생분소 3년만 갖추라고요. 영주권도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일 때는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일 때는 배우자, 가족 맞죠? 배우자. 또 밑으로 자녀. 여기가 성년 외국인 입양할 때. 그러니까 입양은 맞는데 여기는 성년 입양이고 여기는 미성년 입양일 때. 이건 좀 다르잖아. 그럴 때는 성년 외국인 입양할 때는 삼성생분소해. 배우자. 여기서 이제 1+3, 2+2, 혼자 두 가지야. 과실이 없거나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1, 3이보다 1은 결혼한 지. 3은 뭔데? 3은 같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산 게. 그 다음에 2는 뭔데? 결혼한 지 2년. 그 다음에 같이 산 지도 2년.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 같이 살기까지 했어. 그러면 2년만 해도 충분히 우리나라 국적을. 배우자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적 가지려고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국적 가지려고 결혼하면 범죄죠.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법장한테 신청해야 돼요. 신고 아니에요. 그럼 법장은요 배우자에게 줄지 말지 재량껏 결정하면 돼요. 허가하는 거예요. 허가사항이에요. 이거 특허인데 뭐 이렇게 말은 하죠. 사랑해서 하는 거야. 무슨 국적을 취득하려고 결혼합니까? 마찬가지죠. 1년, 3년. 근데 문제는 3년을 못 채우거나 2년을 못 채웠어. 그럼 혼자 된 거야. 왜? 과실이 없어, 그 사람이. 그럼 혼자 채우면 돼. 양육할 자녀가 있어. 그럼 혼자 채우면 돼요. 3년, 2년을 못 채웠어도. 그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뭐 한다? 삼성생분소해라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해주면 이 부분만 달리 날짜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하면 국적법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는 방법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가면 뭐가 된다? 이중국적이 되는데 그럴 때 복수국적이 되는데 그럴 때 뭐 한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어느 것을 할까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적 선택 명령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만 또 살펴봐야겠죠? 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자, 이게 조문이 11부터 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만 20세 이전에 이렇게 해갖고 뭐가 된다? 자동적으로 이중 국적이 된 경우. 왜? 외국 국적은 취득했으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어떻게 할지 말지 했는데 만 20세 이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22세까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뭘 할지 결정을 하셔야 돼. 만약에 만 20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러면 2년 내 결정을 해주셔야 돼. 이게 이제 기본이야. 이걸 머릿속에 이거 원칙으로 다 쌓아놓으란 말이야. 원칙으로 다 머릿속에 가지라고. 그런데 단이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이거요. 남성. 대한민국 남성. 군대 가야지. 병역 의무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은 전시준비역이라고 해요. 옛날엔 제1국민역이라고 그랬어요. 준비 1, 그 다음에 제1국민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시준비역. 그래서 옛날에는 제1국민역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주민증 받아갖고 신체검사하기 전에. 주민증은 받았는데 신체검사는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주민증이 뭐다? 병적부에 올랐다는 거야. 남성이다. 대한민국 남성이다. 병역 자원이다. 그래서 요번이 주민증에 올라가고 18세 딱 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딱 3개월간 그때 3개월 안에 3개월 내 국적을 선택하셔야 돼. 국적 선택. 요때 뭐라고 하냐면 이중 국적 보유자는 선택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중 국적 보유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가 주어져요. 몇 개월 내? 3개월 내. 이렇게만 써 있는 거야. 이중 국적 보유자는 선택해라. 만약에 이걸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만약에 안 하면 이제는 군 문제를 해소해야 돼요. 군 문제 해소. 뭐뭐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시거나 또는 군대 갔다 오시거나 해소하셔야 돼요. 전혀 면제 뭐 이런 거 어떻게든 해소하셔야 돼요. 그럼 해소하시고 나서 2년 내
2년 내 결정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제 결정할 때는 항상 이중국적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병역을 이해하셨으니까. 근데 요게 문제됐던 거야. 지난번에 이제 판례가 과거에 이제 문제가 시끄럽게 됐던 게 바로 여기였어요. 이중국적 보유자인데 이게 국 외에 있는 사람하고 국 내에 있는 사람하고 구별을 할 수 없게 이렇게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국외인데 얘는 우리나라 들어올 일이 없어. 뭐 외국에서 출생했는데 우연히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나라 국민, 아니면 아버지가 우리나라 국민, 어머니는 배우자는 외국인.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이중국적. 근데 우리나라 들어올 일이 없다니까. 근데 얘 보고 그런 거야. 너 군대 가야 돼. 빨리 설정해. 안 하면 너 군 문제 해소해라는데 만약에 군 문제 해소 안 하지? 그럼 뭐야? 뭐 인터폴 해갖고 뭐 옐로우 뭐 이런 거 걸린다니까. 뭐 때문에 여권 말소당하고 이게 뭐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 예측을 할 수 없잖아. 하지만 국내에 있으면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합헌이고 이 입장에서 위헌이라는 거야. 그럼 이 조문을 해석했더니 위헌과 합헌의 두 가지 경우가 다 섞였으니까 뭐야 한정위헌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문이 바뀌었어요. 북에 있는 사람이라도 뭘 할 수 있다? 지금은 국적 이탈 허가제라는 요게 요 위헌 결정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개정됐어요. 개정. 그래서 국제법에 국적 이탈 허가제라는 게 발생해서 그 사람은 따로 허가 신청을 하시면 돼. 그래갖고 허가 받으시면 국적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 못하면 넌 무조건 군대가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따로 기간을 줘요. 그래서 허가 해주면 그 사람은 이탈을 할 수 있어요. 군대 안 가셔도 이탈할 수 있어요. 무조건 군대를 가야만 군대 해소해야만 이탈이 가능한데 이제 거기에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야. 요게 이제 요 판례 때문에 3개월 판례. 요 판례가 그때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개정됐어요. 그래서 국적 이탈 허가제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적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위원장 포함해서 뭐 법무장관 소속의 위원장 포함해서 30인 이하의 심의위원회도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제도가 요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문제는 이제 또 나머지 조금 더 있으니까 마저 할게요. 자, 이제 국적 이탈에 관한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로 혼인, 입양, 인지 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을 이렇게 써요. 자진해서 취득하면 이거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이니까 별도의 절차나 신고 없이 그냥 자동 상실 아니야 그냥 상실된다 이렇게만 나오면 돼. 자동 상실에 상실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자진이 아니라는 거지. 비자진이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준 거야. 근데 이중국적 갖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자진하면 이렇게 된 거야. 자진하면 그냥 우리나라 국적 상실. 다만 이 사람이 자진해서 우리나라 국적 상실됐는데 다만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혼인, 입양, 인지 이런 걸로 혼인하고 입양하고 인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됐어. 아니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사유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한다? 이분들은 6개월 내 선택하시라고.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시켜버려요. 이렇게 된 거야. 만약 안 하면 상실시키는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아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그러면 요분들 선택하셔야죠. 요분들 이런 결정 선택하셔야죠. 이럴 때 이중국적주의를 주는데 문제는 요럴 때 만약에 안 하셔. 요럴 때 여기서 안 하셔. 여기서 이걸 안 하시는 거야. 선택.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선택. 요 세 가지. 요때 안 하시는 거야. 요때 안 하시면요. 법무부장이 법장이 나와서 왜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그래서 국적 선택 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1년 내 하라고. 여기서 주어진 거야.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국적 선택 명령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국적법 어렵나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3년 내 팔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안 팔리면 그럼 버려요? 계속 팔아도 돼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판례는 있어요. 3년 넘었는데 안 팔렸어. 그럼 버려요? 그럼 국고 기속돼요? 안 돼. 팔아야죠. 그 사람의 재산권인데. 그런 판례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정도 하시면 여러분 국적법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좀 반복적으로 보시고 제가 뭐 좀 글씨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미끌미끌판에 조금 이게 동작상에 좀 불편한 게 좀 있지만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테마 강의 국적법 한번 봤어요. 하나둘씩 정리해서 이렇게 테마 강의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질문해 주세요. 우선 요청해 주세요. 그 댓글 우리 활성화합시다. 좀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그냥 몰래 눈팅하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댓글 인사하시고 그냥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뭐 행정법 저 원래 행정법 헌법 다 잘합니다. 행정법 뭐 이렇게 하고 뭐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쫙 풀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의 궁금한 거 그냥 헌법 행정법 문제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하시고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정인영